현재 미국의 무역 분쟁 초점은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 분쟁의 초점이 조만간 유럽 자동차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얼마 전 2월 14일이었죠.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한창이던 2월 14일에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이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미국 무역 협상의 초점은 이제 앞으로 자동차 관세로 이동이 임박해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지 살펴보니까 예정된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미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들, 수입 자동차들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조사를 시작했었고요. 그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270일이었습니다. 270일 끝난 날이 바로 2월 17일이었고 이 조사가 완료된 이후 90일 이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정말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5월 18일이고요. 이 5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결정 내린 이후 15일 이내에 그 조치는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자동차 관세로 분쟁의 초점은 옮겨갈 것이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이런 전망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분쟁이 시작이 됐을 때 주요 격전지는 어디가 될까? 그리고 이 내용은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손에 들어간 이 보고서의 내용은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해보자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입차와 그리고 부품에 대해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 그리고 미래차에 대한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으로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되겠죠. 그 국가들을 한번 순위를 매겨보니까 멕시코와 캐나다, 일본과 독일, 한국이 이런 순으로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조금씩 상황이 달라서 한번 국가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와 캐나다, 한국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지 살펴보니까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놓은 국가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원래 나프타라고 부르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놨지만 이게 불공정하다고 해서 얼마 전에 USMCA라고 해서 개정 협상을 맺었었죠. 아직 협상 타결은 됐지만 의회 문턱은 못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을 살펴보자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타결된 상태죠. 여기에 자동차 부분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 협정이 이미 체결돼 있기 때문에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 영향은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렇진 않다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 때문에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232조는 상위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분쟁에선 자유로울 수도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철강 관세를 그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철강 관세도 일정 부분의 쿼터를 받았죠.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로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물량을 넘어서게 됐을 때만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쿼터 정도를 할당받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본은 조금은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자동차 무역 적자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일본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 내에서 미국 자동차는 잘 안 팔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 내에서 미국 자동차 점유율이 0.3%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대표적인 불공정 교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만약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입장을 한번 잘 따져보면요. 일본 자동차를 생각해 볼까요?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가 잘 팔리는 이유는 대표적인 게 바로 연비죠. 일본에서 미국 자동차는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비인데 미국산 자동차는 연비를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그럼 과연 이게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일본 국민들이 그냥 미국산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가? 이건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불공정 교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은 자유로울 수 없겠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미국 자동차 무역 적자 4위 국가가 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 독일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죠. 반대로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독일과 미국은 요즘에 에너지 안보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미넨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독일이 서로 날선 비판을 하면서 어떤 이 모습을 바라보던 고위 관료는 동맹은 깨졌다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분쟁까지 엮이게 된다면 굉장히 이쪽에서 긴장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면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인가? 사실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 종사자가 100만 명, 그리고 판매 서비스업 종사자가 200만 명인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수입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게 더 이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 제조 종사자보다는 이 판매 서비스 종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근거해 봤을 때 전면 관세는 어렵다고 보고요. 소비재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예전에 상처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전면 관세 부과는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일정상으로 봤을 때 자동차 협상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